과밀억제 권역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의 이전 기능을 수용하고 자족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개발은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알아두면 수도권 안에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왜 세워졌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적절한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받으려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규제들이 많다는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울은 당연하고 그 주변으로 인천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하남시 등등 많은 지역이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서울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지역들은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좁은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가 몰려있고 기업과 산업이 정말 과도하게 많은데 이 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 이에 관한 인허가 또는 승인,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지나치게 인구 집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요.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발하거나 공장 하나 짓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은 그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막지 말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규제가 덜하겠죠.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성장관리 권역인 화성시에 대해서 많은 권리 분석과 정보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밀억제 권역에서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교통이 편리한 화성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권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투자할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지정됩니다. 이 중에서 한강수계의 수질을 해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권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심한 권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도에서 안성시와 용인시를 보면 어느 부분은 성장관리 권역이고 어느 부분은 자연보전 권역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꼭 하나의 시에 하나의 권역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각 권역별로 정비 전략을 보자면 과밀억제 권역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의 이전 기능을 수용하고 자족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개발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어떤 제한과 규제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받으려면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표를 보시면 꽤 자세하고 복잡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읽기보다는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세 권역이 모두 공장 총량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는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신설 금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후 가능하지만 서울로는 금지입니다. 전문대와 산업대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은 신설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당연히 한강수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대는 금지하고 전문대는 심의 후 허용이 됩니다. 판매 업무 시설은 서울특별시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특지 조성과 관광지 조성은 규모에 따라 심의 후 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과밀억제 권역이 가장 비싸겠지만 투자 가치의 측면으로서는 성장이 더욱 가능한 성장관리 권역이 훨씬 좋겠죠. 이런 식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자신의 투자 계획에 연결시켜 어떤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